네, 16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CD로 다운 카운트 타이머 만들기. 이제 타이머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하향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전반이 45분이면 45분을 맞춰 놓고 45분 내에서 0분이 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갖다가 낮춰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타이머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위치를 두 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스위치, 여기 스위치, 그리고 여기 뭐 컨덴서하고 여기 저항, 이런 것들은 이 스위치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데 뭉쳐서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이 LCD는 그전 했던 거죠. 여기를 이제 뚝 자르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자르면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 스위치 두 개가 더 붙은 것만 이번에 새로이 회로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스위치는, 이거는 첫 번째라고 할게요. 이 첫 번째 스위치는 이 스탑워치의 동작 모드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스탑워치를 누르면서 상태가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 첫 번째 상태가 민 상태, 이건 이제 미니트 분. 그 다음에 세크 상태, 이거는 세컨드, 그래서 초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는 실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 상태일 때는 이제 분 값을 세팅을 하고 몇 분 정도 우리가 돌릴 거냐. 그 다음에 세크 상태에서는 초 값을 세팅을 하고 몇 초 정도 돌릴 거냐. 그래서 우리가 3분 3초부터 시작하겠다. 03분 03초. 여기서부터 우리가 카운트를 시작해서 03분 03초, 그 다음은 03분 02초, 그 다음은 03분 01초,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운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 상태에서는 요 값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거를 이제 동작을 시키면 그때가 바로 분 상태인데, 그때는 요 두 번째 스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요 값이 하나씩, 분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요 첫 번째 스위치 지울게요. 좀 초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스위치를 한번 딱 누르면, 그럼 이제 분 상태에서 초 상태로 바뀌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스위치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요 두 번째 숫자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을 했어요. 초기 값을 딱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걸 한번 누르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그러면은 그때부터 카운트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분 3초, 3분 2초, 3분 1초 해갖고 0분 0초가 될 때까지 계속 카운트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 카운트 타이머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누른 버튼 2개, 그리고 LCD 16 곱하기 2를 이용해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LCD 회로를 구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민 상태로, 누른 버튼 2를 누르면 세크 상태로, 다시 누른 버튼 2를 누르면 카운트 상태로, 다시 또 누른 버튼 1 상태를 누르면 라운드 로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민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로빈으로 상태를 변화하면서 각 상태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운 카운트 타이머를 제작을 해보겠다. 민 상태에서는 누른 버튼 2를 누르면 타이머 초기 분값을 1씩 증가시키고요. 세크 상태에서는 누른 버튼 2를 누르면 타이머 초기 초값을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카운트 상태에서는 누른 버튼 2와 관계없이 민 상태와 세크 상태에서 초기화된 시간을 무조건 다운 카운트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 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해요. 부품들이. 그건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 학습하기로 컨덴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컨덴서는 커패시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커패시터, 캐패시터 이렇게 불러요. 컨덴서는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도선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요. 전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 갖고 이렇게 뭐 저항이 하나 달려 있고, 컨덴서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전원은 이렇게 길이가 다르죠. 근데 컨덴서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런 컨덴서가 있을 때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거든요. 전하. 이 전하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하를 방출하는 기능을 갖는 부품을 우리가 이제 컨덴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평행판 컨덴서, 평행판 캐패시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 컨덴서의 기능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만 똑 띄어서 크게 표현을 해보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가 달려 있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 여기 지금 이제 중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요. 이 비어 있는 곳은 유전체라는 물질로 들어가 있고요. 이 유전체는 그러니까 전하가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전하가 흐르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흐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거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저겁니다. 금속입니다. 금속.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러니까 잘 흐르는 평행한 두 개의 금속. 이쪽도 금속이에요. 금속 사이에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쪽 외부에 여기 전원이 있으니까 이 전원에서 전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전하가 오면 이 금속은 넓은 평행판이기 때문에 그 전하가 이 금속에 잘 차요. 잘 차. 쭉 찹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금속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여기 전하를 저장하지 못해요.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전하가 찰 때까지는 전류가 잘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하가 여기 잘 차고 이 반대쪽에 이제 금속에 있던 자유전하가 또 이쪽으로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그 견우와 직녀가 있으면 여기가 견우고 여기가 직녀예요. 요 사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유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전하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계속 저장이 되고 또 이 금속에 원래 있던 자유전하가 일로 또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처음에 딱 저기에 전원을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잘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속의 용량에 여기 꽉 차요. 전하가 꽉 차고 여기는 전하도 다 빠져나가. 그럼 그때부터 전류가 안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직류 우리가 이제 그 직류라고 한다는 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일정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를 직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직류에 대해서는 전류를 차단해 버려요. 마치 도선이 끊어진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요 유전체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직류에 대해서는 도선이 끊어진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류를 차단해 버린다. 그런 이제 특성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에 대해서 좀 볼까요? 교류는 우리가 이제 직류와 교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더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교류는 사인파 같은 거를 교류라고 하죠.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전류예요. 이렇게 일정 전류가 흐르는 걸 직류라고 하고, 이쪽이 시간이에요. 이쪽이 전류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교류라고 하죠. 자, 이 교류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쪽 구간, 그러니까 요 가운데를 뚝 잘라서 이 위 구간은 양수고요. 이 아래 구간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쪽 구간하고 이쪽 구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반대가 돼버려. 원래 정방향이었다가 역방향이었다가 다시 정방향이었다가 역방향이었다가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근데 직류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으로만 계속 흐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할 때 이런 평행판 캐패시터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직류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 도체에 계속 차는 거죠. 전하가. 또 이 오른쪽에 있던 이 판에서 계속 전하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가능한데, 교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 봅시다. 교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다가, 그럼 여기 이제 전하가 차겠죠. 이렇게 계속 차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전하는 빠져나가겠죠. 일로. 그죠?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 지금 진행 방향이 요 부분일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럼 그때부터 또 이쪽으로 흘러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전하를 채웠다 뺐다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류에 대해서는 전류는 그대로 흐른다. 근데 약간의 이제 시간 오차, 시간 지연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저장하고 빼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약간의 시간 지연은 발생하지만 교류에 대해서 전류는 그대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또 주파수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주파수가 빠르다는 건 뺐다, 그러니까 저장했다가 뺐다가 저장했다가 뺐다 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 아니야. 이게 주파수가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화를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더 전류를 잘 흐르게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 이런 이제 제가 복잡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사실 심플합니다. 결론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네, 페이지가 넘어가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바운싱 문제, 우리가 얘기했던 디바운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약간의 지연을 주면 되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나중에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커패시터를 이용하면 디바운싱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운싱, 스위치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 그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디바운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덴서를 연결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쭉 설명할게요. 자, 용량 단위는 페럿이에요. 페럿. 이게 이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 평행판 캐패시터 입장에서 보면 이 판의 넓이, 이게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피코페럿, 근데 이제 페럿의 단위는 이게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건 피코나 나노 또는 마이크로, 이렇게 굉장히 작은 단위를 쓰게 되죠. 마이크로가 10의 6승이 되고요. 마이크로, 나노, 피코, 그러니까 나노가 10의 9승이고요. 피코가 10의 12승이죠. 자, 이런 이제 용량 단위를 갖는 컨덴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컨덴서에 그림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유극. 극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극. 극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극 컨덴서를 활용을 할 겁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극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리의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 터미널에 뭐 양극을 연결해도 되고 음극을 연결해도 되고 여기다가 음극하고 여기다 양극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유극 컨덴서 같은 경우에 극이 있잖아요. 긴 게 양극이에요. 요게 음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극 쪽에 플러스를 연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유극 컨덴서, 그래서 긴 다리가 양극이고 짧은 다리가 음극이다. 그리고 보통 긴 원통형의 모양을 갖게 되죠. 무극 컨덴서는 납작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공부했던 컨덴서를 이용해서 누른 버튼을 디바운싱하는 그런 회로를 어떻게 꾸밀 거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디바운싱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고 하드웨어적인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의 지연, 딜레이를 주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커패시터를 이용하는 거다 얘기를 했고요. 하드웨어적 디바운싱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걸 보시면요, 이게 이제 프롬 레지스터가 연결되어 있죠. 5V 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풀업이죠. 이건 확실하게 1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푸시 버튼을 떼면 지금 이 D11로 들어가는 논리는 5V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이가 들어오죠. 하이. 그죠? 이쪽으로 이제 입력되는 게,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요. 이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딱 연결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만 흐르죠. 이쪽으로만. 그죠? 이쪽으로만. 일로는 흐르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D로 들어가는 논리 값은 로우가 되는 거죠. 0V. 그죠? 이게 원래 이제 프롭 레지스터의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프롬 레지스터는 무조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운싱을 위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0.1 마이크로페럿의 바이패스 컨덴서를 여기 달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운드에 연결시켜 놓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디바운싱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몇 개의 그림을 겹쳐 그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요 검은색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진동하는 거, 이게 바운싱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제 스위치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린 겁니다. 저 모습을 앞에 그림에서도 초창기에서도 보여줬죠. 그죠?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모습입니다. 실제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디바운싱을 하게 되면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요 형태로 뭔가 인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D11에서 이상적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어떤 전압 레벨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굵은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조밀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실제 인식되는 전압 레벨이에요. 요게 실제로 이런 이제 커패시터를 붙였을 때 인식이 되는 전압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실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냐? 이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조밀한 점선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디바운싱 문제가 없죠. 결론적으로는. 그죠? 디바운싱은 뭐가 문제예요? 여기 2.5를 중심으로, 여기 2.5V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막 진동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하나의 하이면 하이, 로우면 로우 값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우 하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한 요쯤에서 2.5V를 기준으로 1과 0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딱 한 번만. 그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인식되는 실제 전압 레벨로만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문제없이 우리가 해결을, 룰 버튼 디바운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인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 여기 진동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실제 이제 이렇게 막 진동하죠. 요 모습, 요 진동하는 그림을 잘 볼 것 같으면 저게 사인파랑 유사해요. 그죠? 진동하는 모습은 사인파랑 유사하죠. 요 진동하는 게. 그 전까지는 하이 레벨로 있을 때는 사인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로우와 하이를 막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요때가 사인파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근데 사인파는 교류잖아요. 교류. 자, 교류는 이 컨덴서가 뭐 한다고 그랬죠? 통과시킨다 그랬죠. 직류는 차단하고. 맞죠? 그러면 이 전압 레벨이 이게 일로 전압 레벨이 여기서 처음에 이제 하이였다가, 여기서 이제 하이였다가 막 진동을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올 텐데, 요건 직류예요. 요건. 그 다음에 이것도 직류예요. 여기도 직류고 여기도 직류인데 요게 교류라는 거죠. 요 진동되는 게 어디로 빠져나가? 여기로 빠져나가죠. 왜? 컨덴서라는 거는 교류에 대해서 빼내는 역할을 하니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직류는 차단을 하죠. 그러니까 직류가 차단된다는 얘기는 요 직류 값은 그대로 D11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교류에 대해서는 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시키는 컨덴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컨덴서를 교류만 통과시킨다, 교류만 빼낸다 그래서 바이패스 컨덴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이패스 컨덴서 혹은 바이패스 커패시터.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바이패스 컨덴서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할 거냐, 이의 문제를 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바이패스 컨덴서의 값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면, 시상수라는 게 있어요. 시상수는 레지스터 값과 컨덴서 값을 곱한 값이 시상수예요. 시상수가 뭐냐? 시상수가 이게 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빠져나가는 시간. 일로 이제 시상수 정도, 보통 한 시상수 정도에 한 3배 정도? 2배, 3배 정도면 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시상수가 빠져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레지스터 값하고 컨덴서 값을 곱하면 돼요. 근데 레지스터가 10kΩ짜리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덴서를 0.1 정도로 담아놓자. 그러면 10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 어떻게 됩니까? 미리가 되는 거죠. 1ms 정도. 1ms 정도면 빠져나간다. 그죠?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교류에 대해서. 그죠? 만약에 이제 이 컨덴서를 그러면은 0.1 마이크로페럿이 아니라
한 1 마이크로패럿까지 달게 되면 이 시상수가 10ms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0ms에 보통 한 두세 배, 2, 30ms는 지나야 이게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놈이. 그럼 안 되겠죠. 빨리 그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0.1 정도의 작은 값의 컨덴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기계적으로 레지스터 값하고 컨덴서 값하고 곱했을 때 약 한 1ms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값을 정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 학습하기로서 상태도 기반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도 기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 내에 유한한 개수의 상태를 두는 거죠. 상태를 두어서 현재 프로그램의 어떤 제어 순서가 유한 개수의 상태를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을 우리가 상태 기반 설계, 상태도 기반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상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처음에 스테이트가 min state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ec state, second state. 그 다음에 이건 count state. 이렇게 됩니다. sec state, count state. 요게 이제 첫 번째 상태, 요게 두 번째 상태, 요게 세 번째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전원이 on이 딱 되면요. 맨 처음에 시간은 초기 값은 0초, 0분 0초로 세팅이 되고 초기 상태로 그냥 진입해 버립니다. 진입해 버리고요. 지금 현재 스위치 1, 스위치 1은 얘는 뭐 하는 스위치냐면 상태를 변화시키는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 1이 눌릴 때마다 얘가 여기 스위치 1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상태로 가고요. 또 스위치 1이 눌릴 때마다 다음 상태로 이렇게 상태를 변화하게 되고요. 또 한번 여기 카운트 스테이트에서 또 상태 스위치가 눌려지면 다시 백해서 민 스테이트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려졌는지를 확인해서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 스위치 2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스위치 2는 상태를 바꾸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예, 저건 아닙니다. 첫 번째 것만이 상태를 바꾸는 스위치가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상태를 변경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스위치 1이 눌려졌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 그 판단하는 거는 present 스위치와 fast 스위치 이 두 개를 갖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스위치 1은요, 스위치 2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테지만 스위치 1이 스위치 2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사실, 이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논리에 맞게끔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운 카운트 타이머의 상태도 기반 설계는 분 상태와 초 상태, 카운트 상태, 그래서 min state, sec state, count state 이렇게 세 가지의 스테이트가 있고요. min state에서 sec state로 갈 때 스위치 1이 눌려졌는 것을 어떻게 감지를 하겠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스위치 1이 눌려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present switch와 fast switch 변수를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present switch, 그러니까 fast switch는 과거의 스위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present switch는 지금 현재 스위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fast switch가 0인데 그럼 low였다는 얘기죠. 근데 present switch가 1이 돼버렸어, 하이가 돼버렸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스위치가 눌러졌다는 얘기죠. 누른 버튼이 눌려졌다는 얘기죠. 그죠? 눌리게 되면 과거는 로우였는데 지금은 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에서 1로 바뀌는 거를 검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스위치 1이 눌려졌다는 거고요. 만약에 fast 스위치가 0인데 present 스위치도 0이다 그러면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누른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시간은 계속 경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프레젠트 스위치가 뭐냐를 딱 검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fast 스위치 값을 프레젠트 스위치 값으로 바꿔 요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이미 이제 지금의 현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돼버리니까 계속 그거를 갱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위치 1이 눌려졌는지 확인이 되면 다음 상태인 세크 스테이트로 이제 스테이트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논리는 그렇죠. 지금 상태도 기반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음,
sec 스테이트에서 count 스테이트로는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했던 요 스위치 1을 감지하는 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만약에 스위치 1이 눌려졌으면 다음 상태인 count 스테이트로 바꾸면 sec 스테이트 이게 sec 스테이트가 아니고 count 스테이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스위치 1이 눌려지면 그때는 이제 count 스테이트에서 min 스테이트로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 상태인 min 스테이트로 바꿔주면 된다. 그게 이제 여기서 스테이트 굵은 점선,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뺑글뺑글 돌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스위치 1이 눌려졌을 때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위치 2가 눌려졌을 때 각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할 거냐라는 걸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스위치 2가 눌려졌는지 감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죠. present 스위치 2와 fast 스위치 2를 이용해서 그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걸 갖고 눌려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스위치 2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스위치가 아니고 각 상태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동작, 그 상태에 해당하는 어떤 동작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스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min 스테이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트죠. 이 스테이트에서 스위치 2가 눌러지면 상태는 변화하지 않고 분값만 1 증가한다. 여기 이제 분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0, 1, 2, 3, 4, 5, 6, 7, 8, 9, 59에 도달하면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죠. 라운드 로빈이 돼야 되죠. 그래서 분값이 1씩 증가하는 스위치 2가 눌려졌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스위치 2가 눌려지면 상태는 변하지 않고 분값만 1 증가하고요. 현재 분값이 59분이라면 다시 0분으로 회귀를 해야 되죠. 스위치 2가 눌려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위치 1이 눌려졌을 때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c 스테이트에서 초값을 세팅하는 이거 똑같습니다. 스위치 2가 눌려지면 1초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59초에 도달하면 다시 0초로 회귀를 하는 거죠. 스위치 2가 눌려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count 스테이트에서 동작은 스위치 2가 뭐가 입력됐는지를 완전 무시하고 그저 다운 카운트로 무조건 여기서는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 2에 완전 무시, 그냥 다운 카운트. 그죠? 그래야만 이제 우리 이제 스톱워치가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요걸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라는 데에서는 이걸 순차 회로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입력값들을 감시하는 그런 회로를 조합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 수준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스위치 1이 스위치 2보다는 항상 우선순위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스위치 2 이게 이제 뭐 어느 상태에서 무슨 동작을 하던 간에 스위치 1이 눌려지면 다 무시하고 바로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스위치 2가 뭐가 눌려졌다고 해도 그걸 다 무시하고 스위치 1이 더 우선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위치 1이 눌려지면 무조건 다음 상태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부품 살펴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덴서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 컨덴서에는 무극과 유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무극 컨덴서고요. 터미널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극성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터미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은 없습니다. 정정 용량을 이렇게 나노페럿, 여기 이제 페럿 단위로 여기 숫자를 적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한다고 했죠. 우리 이제 평행판 캐패시터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덴서는 DC는 차단하고 그 다음에 AC는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구 컨덴서입니다. 유구 컨덴서는 이렇게 양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실제 회로 실제 부품에서는 긴 다리, 짧은 다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양음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데 사용되는 컨덴서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네. 정전 용량 여기 이제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특히 전격 전압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전압이 걸릴 경우에는 이 캐패시터가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통형의 유국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무국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 회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설치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여기 이제 철길이 있어서 철길이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라운드 쪽에 연결하고, 이제 다른 한쪽은 이제 요게 이제 이 다 연결된 거니까 여기가 이 저항은 여기 이제 풀업을 시키기 위해서 VCC에 연결한 다음에 반대쪽 이 스위치에 연결하고 또 그쪽을 다시 또 접지로 연결해서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연결을 한 겁니다. 그 스위치를 두 개를 연결했죠. 그래서 100나노페로짜리 하고 그 다음에 10kΩ짜리 요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ms의 시상수를 갖게 돼서 1ms 내에 그 바운스 되는 그런 전류는 싹 다 이제 AC 쪽으로 바이패스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문법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리연산자라는 건데요. 논리연산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AND OR not 이걸 이제 논리연산이라고 하고 논리연산의 객체가 되는 P연산자 뭐 예를 들어 10하고 0하고 AND다 그러면 10은 무조건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은 무조건 참 이건 참 그리고 0인 값은 거짓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논리 연산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AND고요. AND는 요 A하고 B가 전부 다 참이어야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죠. 요거는 OR입니다. OR는 한쪽만 참이면 참이고요. 요거는 not이 되는 거죠. not. 그죠? 자, 그래서요. 여기는 얘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먼저 A는 3이니까 이거는 참이에요. 참은 true, T로 표현할게요. B는 제로니까 이건 false, 거짓입니다. F로 하겠습니다. 그 여기 참과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 그렇게 되면 C는 거짓이 되니까 0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 A는 참과 거짓인데 이 5어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C는 역으로 이제 우리가 참을 세팅할 때는 무조건 다 1로 세팅합니다. 1.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C에 equal not A를 하게 되면 A는 3이니까요. 3은 참인데 이건 참인데 거기다 not을 취하니까 그럼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이에요. 3이니까 not을 취하니까 거짓이 되고 거기다 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거짓인데 거기에 요걸 하나 더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C가 다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로 세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이 not 연산자를 수행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C equal not A 이렇게 돼 있으면 요 A가 3이면 요거 서로 상쇄되겠구나. not에 not을 했으니까 상쇄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고 3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해야 될 이제 C 프로그래밍 문법은 스위치 케이스문이에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선택문입니다. 선택문. 그래서 스위치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여기다 밸류를 넣게 돼요. 이 밸류는 정수형이어야 돼요. 정수형. 그래서 케이스라는 게 이제 뒤에 붙게 되는데요. 이 밸류가 1이면 또는 밸류가 2면 밸류가 3이면 뭐를 하는 얘기야? 요 콜론 뒤에 붙어 있는 요 뒤에 문장을 수행하라는 얘기죠. 요거를. 그죠?
근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에 여러분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밸류가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거 수행되겠죠? 그래서 레벨은 10이겠죠? 그걸로 그냥 끝나서 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문에 걸리는 요 때부터 아래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좀 다른 걸 생각을 해보면 밸류가 3이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3. 요거 3이었다 치면 요거부터 아래 거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벨이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값이 40이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걸리는 순간부터 아래 거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렇게 보통 코딩을 할 거 아니에요. 케이스 1일 때는 요것만 수행하고 2일 때는 이것만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엔 브레이크를 뒤에 넣어라. 여긴 지금 주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안 돼 갖고 다 수행하는 거지만 브레이크를 넣게 되면 브레이크를 넣는 순간 요거를 이제 넣는다는 의미는 요거 주석 표시를 지우는 순간 요것도 지워야 되겠죠? 다 지웁니다. 지우면 1일 때는 요것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요. 브레이크라는 게 가장 안쪽에 어떤 루프를 빠져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도 어떤 하나의 뭐 루프니까 브레이크 하면 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습 C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6.1입니다. 먼저 시작 전원이 ON이 되면요. 지금 현재의 상태, 시작되자마자의 상태는 min state예요. min state고 시간을 초기화하기를 0분 0초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스위치 입력은 0, 현재 스위치 입력도 0.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요.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앞서 우리 상태도를 통해서 설명했던 거를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다시 한번 쭉 그려보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뭔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게 min state면 이제 최초 min state죠. 스위치 1이 눌렸냐를 판단을 하죠. 스위치가 눌렸으면 스테이트를 세컨 스테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위치 1 값을 갱신을 해야 되겠죠. 이 갱신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현재 스위치 입력을 과거 스위치 입력에 이제 갱신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대입해 주는 작업. 그래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꺼졌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스위치 값만 갱신을 하고 상태는 갱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스위치 2를 검사해야 되죠. 그래서 스위치 2가 온 되면 눌려지면 분값을 증가시키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분값은 59분에 도달하면 다시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치 2 값도 갱신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현재 스위치 입력을 과거 스위치 입력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냥 스위치 값만 갱신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작업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세컨 스테이트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미 넘어왔겠죠. 넘어오면 현재 스테이트가 뭐냐? 그러면은 세컨 스테이트로 다시 들어와서 스위치 1이 어떻게 됐나 검사하고 그에 합당한 작업하고 또 이제 스위치 2 검사해서 역시 그에 합당한 작업하고 그 다음에 LCD 현재 시간하고 분하고 초 디스플레이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건 다 지워서 표현하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요 이 스테이트에 있는지 이 스테이트에 있는지 뭐 어느 한 군데에 있겠죠. 그게 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스테이트가 뭔지를 보고 그거에 맞는 해당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표시계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거는 이제 카운트 스테이트에서는 스위치 2를 검사를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다운 카운트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예. 요거를 그대로 코드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주석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써놓은 거에 불과하고요.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include request crystal header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스위치는 0으로, 두 번째 스위치는 1로, 이건 이제 핀 번호 할당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입력 0번, 1번에 각각 아두이노 쪽에 연결을 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minutes, 그러니까 분의 최대값은 60분이죠. 60분 넘어가면 다시 0분으로 되돌아와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세크 초값도 역시 60초가 넘어가면 다시 0초로 되돌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mean state는 이제 분 상태죠. 분 상태는 숫자로 1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초 스테이트, 세크 스테이트는 2로 정의할 거고요. 카운트 스테이트는 3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퀴스트 크리스탈, 클래스 리퀴스트 크리스탈에 객체 LCD를 선언했죠. 그래서 12, 11, 5, 4, 3, 2, 요 디지털 입력을 쭉 연결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별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했으니까 이 숫자 오류나지 않게 잘 써야 되고요. 자, int status에 요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값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mean state일 수도 있고, sec state일 수도 있고, count state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 저장 변수에는 요 세 개 중에 하나,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1로 저장되겠죠. 그죠? 그게 뭐가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st switch 1은 과거 누른 버튼 1 입력, 그 다음에 present switch 1, fast switch 2, present switch 2. 그래서 과거 현재에 누른 버튼 입력이 뭐였는지를 저장하는 변수를 일단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의 쌍으로 스위치 1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검출을 하게 되고, 요거 두 개 또 요거 쌍으로 해서 여기 이제 스위치 2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또 검출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검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은 이제 이건 시간 저장 변수예요. 이건 다 뭡니까? 요 두 개는 현재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건 이건 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카운트는 이제 이건 프로그램 중간에 실행하는 변수인데, 시간의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0.1초마다 1씩 증가하게끔 카운트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걸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t min 10, min 1은 현재 시간의 10자리 숫자와 현재 시간의 1자리 숫자를 얘기해요. 00분, 00초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min 10, 요게 min 1, 요게 sec 10, 요게 sec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쳐서 이게 minutes, 그죠? minute. 요 두 개 합쳐서 이게 se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셋업을 합니다. LCD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스위치 1과 스위치 2를 전부 다 인풋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현재 min 스테이트부터 최초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루프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루프 함수가 굉장히 길어서 제가 좀 글씨를 작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컴퓨터에서는 보이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먼저 셋 커서 뭐 별도로 얘기할 필요 없죠. 일단 최초 그 커서를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LCD 프린트 스테이트, 현재 상태가 뭔지를 프린트를 시킵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저걸로 설정해 놨죠. 그 min 스테이트로. 그럼 아마 min 스테이트가 몇 번이었죠. 하여튼 뭐 0, 1, 2 중에 하나인지 1, 2, 3 중에 하나인지 그 값이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present 스위치 1과 present 스위치 2를 일단 읽어옵니다. 현재 스위치 1과 스위치 2의 디지털 리드를 통해서 이게 눌려졌는지 안 눌려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낫을 취해서 읽어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그 풀업으로 연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풀업으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누르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낫을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돌리길 스테이트가 처음에 케이스가 min 스테이트라면 뭘 해야 됩니까? if present 스위치 1이 1이고 past 스위치 1이 0이다. 그럼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른 버튼 1이 눌러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패스트 스위치를 1로 갱신을 하게 되죠. 과거 누른 버튼 값을 갱신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현재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세크 스테이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스테이트가 1000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세크 스테이트로. 그 다음에 else if 그렇지 않고 프레젠트 스위치가 0이다 라고 한다면 누른 버튼이 현재 전혀 눌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패스트 스위치가 뭐였든 간에 현재가 0이면 전혀 눌리지 않는 거니까 그냥 과거 누른 버튼 값만 현재가 0이니까 0으로 갱신을 이렇게 다시 해주는 거죠. 현재가 0이니까.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f present switch to 이제 두 번째 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나는 데까지가 이 스위치 케이스문의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는 윈 스테이트에 관한 걸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위치 1에 대한 거고요. 이 아래쪽은 스위치 2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 1을 보고 상태 변경을 일단 해놓는 거죠. 뭐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상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밑에 들어갑니다. 프레젠트 스위치 2가 1이고 패스트 스위치 2가 0이면 이건 이제 누른 버튼 2가 눌려졌다는 거죠. 그럼 과거 누른 버튼 값을 1로 현재가 1이니까 1로 갱신을 하고 민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분 값이라는 게 누를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니까. 그런데 if minutes가 민이라면 minutes를 0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 민은 뭔가요? 60이죠, 60. 그러니까 60에 도달하면 다시 minutes를 0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바꾸는 작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else if 만약에 이게 눌려지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과거 누른 버튼 값만 갱신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플로우 차트에서도 봤었고 상태도에서도 봤었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적용을 해갖고 우리가 코드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이 브레이크는 요 브레이크는 요 케이스에 걸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체 다가 민 스테이트에 대한 모든 코드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세크 스테이트, 여기 브레이크가 이 케이스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세크 스테이트에 대한 모든 작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위치 1에 대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위치 2에 대한 거. 그런데 여기 있는 코드들은 그대로 반복한 것 뿐이에요. 앞에 있는 민 스테이트의 내용들을. 그 현재 눌려졌냐? 눌려졌으면 갱신해라. 그 다음에 카운트 스테이트로 이제 바꿔라. 세크 스테이트에서 카운트 스테이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else if 그렇지 않으면 0이면 그럼 누른 버튼 값만 갱신해라. 그 얘기죠. 그죠? 다음 또 if 이제 스위치 2를 보는 거야. 그래서 눌려졌냐? 그러면은 뭐 과거 누른 버튼 값 갱신하고 초를 하나 증가시키되 초가 60에 도달하면 다시 0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눌리지 않았으면 그냥 과거 누른 버튼 값만 갱신해라 이거죠. 그죠? 똑같죠. 그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길기만 하고요.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는 이 카운트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카운트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스위치 1에 대한 내용 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위치 2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위치 2는 여기서 확인도 안 하죠. 그죠? 스위치 2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죠? 아까 우리 플로우 차트 순서도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스위치 2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똑같아. 앞에 거랑 똑같고 다만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이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카운트 동작이죠. 왜냐하면 카운트 스테이트에 들어왔으니까 다운 카운트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운 카운트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뿔뿔 시킵니다. 이 카운트 뿔뿔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시계입니다. 시계. 요게 시계예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약 0.1초마다 한 번씩 이 루프문이 돌아요.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을 재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킨다는 거는 0.1초씩 계속 시간이 가게끔 증가시킨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시계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처음엔 0초, 그 다음에는 0.1초, 0.2초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카운트가 10에 도달하면 1초가 딱 된 거죠. 그러면은 요 실행 측정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해버려요. 다시 이제 1초를 세기 위해서 0.1초씩. 그런 다음에 세크를 마이너스를 시킨다고. 하나씩 감소시킨다고. 초를. 다운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if 만약에 현재 초가 0 미만이 되면 0 미만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은 59초죠. 그죠? 거꾸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초를 59초로 만들고 미니츠를 하나 줄이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03분 00초에서 그 다음에 나올 건 02분 59초라는 거죠. 그죠? 요 상태에서 요거 하나 더 줄여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여기 걸려들 거 아니에요. 여기 걸려들면 초값을 59로 바꾸고 요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현재 분을 하나 감소시켜라 이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현재 분이 0 미만이면 현재 분도 0 미만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미니츠도 0, 세컨드도 0. 왜냐하면 현재 분이 0 미만이라는 거는 요 경우밖에 없어요. 0보다 작아지는 케이스가 여기서 마이너스 1분 59초로 갈 때, 그죠? 요때죠. 이거 59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다음이 0000이고 그 다음이 0000인데 이게 0에서 59초로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요놈에 의해서 분이 하나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놈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분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또 걸려들죠. 이게 또 걸려들어서 분값을 0으로, 초값을 0으로, 그 다음에 초기 측정 변수 초기화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역시 브레이크에 걸리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0000초가 되면 이 밑에 이제 그 음수까지 카운트를 계속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이게 그렇게는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루프문인데 루프문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카운트 모드에서는 민 스테이트와 세크 스테이트를 다 제치고 카운트로 무조건 들어오겠죠. 루프문이 돌면 그 다 제치고 카운트 스테이트로 먼저 들어오겠죠. 그죠? 들어오면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지만 이거 작업을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기 다 걸려. 무조건. 여기 다 걸려서 무조건 분값하고 초값이 계속 초기화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안 생겨요. 물론 내부적으로 막 열심히 돌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 00분 00초 이하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걸려들기 때문에 결국은 다 초기화가 돼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나중에 표시를 할 때는 00분 00초만 보이게 되겠죠. 카운트가 다 끝나면.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이게 뭐 아무리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할 거예요.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요걸 다 미니츠를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다 걸려든다는 거죠. 이게 다 걸려들어서 이거 무조건 실행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때 민 10은 미니치를 10으로 나눴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59가 있으면 이거에 요 앞에 있는 5를 추출을 하려면 이거를 나누기를 10으로 해요. 10. 그러면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결과도 정수여야 돼요. 원래는 이게 5.9죠. 5.9지만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결과도 정수여야 되니까 소수점 이하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5만 남아요. 요게 요 5가 바로 요 5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나누면 되고요. 또 59를 이제 원래 컴퓨터에서 나누기는 이게 나누기가 아니죠. 요게 나누기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의 요 나누기 표시 비슷한 거 이거 이제 요 표시 정확하게 쓸게요. 요 표시 퍼센티지 표시 요거는 뭡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 나머지 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 9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요 9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으로 나누고 10으로 퍼센타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가 나오게 되죠. 세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커서를 적당한 자리로 옮긴 다음에 10 프린트하고 1 프린트하고 중간에 콜론 찍고 초 프린트하고 또 초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총 시간이 1초가 되도록 적절한 대기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0.1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요게 0.1초기 때문에 아까 카운트라는 게 적어도 0.1초보다는 좀 크겠죠. 대략 0.1초라고 잡았지만 0.1초보다는 좀 크겠죠. 실제로 왜냐면 이거 도는데도 이 코드를 다 실행하고 그 전에 있었던 코드 다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 그러니까 0.1초보다는 조금 커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이 초시계는 정확한 시계는 아니에요. 정확한 시계는 아니고 약간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회로 구성했고요. 여기 프로그램 올려서 시작하기 누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돌려봅니다. 돌리면 여기 이제 3이라고 돼 있죠. 이제 카운트 스테이트죠. 카운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게 00분 59초, 9초를 돌아가고 있네요. 자,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